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20회차 린 스타트업 3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린 캔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몇 개 드려볼까 해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인데요. 아마도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기본 질문입니다. 과연 고객은 누구일까?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의 고객에 대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로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고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 이 사람은 도대체 나의 가장 대표적인 고객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이가 몇 살이고 성별, 어디쯤 살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에 놓여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명백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객 공감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와라와라라고 하는 요리 주점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성장했었던 그런 주점이었는데요. 이 와라와라의 페르소나는 굉장히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27세 사무직 직장 여성이었던 거죠. 20대 후반도 아니고요. 27세. 그래서 이 창업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27세 직장 여성이 우리 가게를 정말 좋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30세의 대리님도 데리고 올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25살 동생도 데리고 올 것이고, 27살 친구들끼리 올 것이고, 나중에 엄마 아빠를 모시고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두었죠. 머리를 묶을 수 있는 머리끈이라든지 아니면 치마를 입었을 때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두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 많이 준비를 해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와라와라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그럼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가? 요리 주점으로 오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불편은 무엇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치마가 짧은데 불편해요. 옷에 냄새가 배어요. 어둠침침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체크하고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었을 때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뭐지?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건 뭐지에 대한 것들을 대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다음, 고객은 무엇을 중시하고 있을까? 고객이 원하는 것은 가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만족스러우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얻고 싶을 수도 있고요. 적당히 불편한 연대를 원할 수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특정 지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나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나의 경쟁자는 나의 이 업의 인더스트리에서 가치 있는 그런 경쟁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고객이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를 쓰지 않고 또 다른 대안을 쓰고 있다면 그 대안이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죠. 네. 그 대안은 뭘까요? 또 나만의 무기, 나를 차별화시켜 줄 수 있는, 즉 고객에게 나를 특정 지어 줄 수 있고 나의 경쟁자와 나를 구별하게 하고 나를 선택하게끔 하는 나의 무기는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대표님만, 창업자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성공 측정 지표.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재미있고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과연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숫자로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들인 거죠. 앱의 다운로드 수, 체류 시간, 방문율, 재방문율, 구매 전환율 이런 것들인 거죠. 내 앱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이 측정 지표는 달라질 것입니다. 네. 자,
다음 린 캔버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린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본으로 재구성한 사업 모델 캔버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알렉산더 오스터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사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한 장에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 팔 거지? 그리고 고객의 불편을 없애거나 이로움을 주거나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 가치는 뭐지? 우리는 무엇을 판매하는 거지? 고객은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단골이 되게 할까?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의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까?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연결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지? 라고 하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한 장에 다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죠. 이러한 도구를 응용해서 만든 게 바로 린 캔버스입니다. 린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내용들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문제입니다. 린 캔버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고객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대상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 그리고 그 밑에 문제에 대한 대안을 써보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대안이 있겠죠. 그 대안이 값비싸거나 아니면 되게 열심히 쓰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애를 써서 하고 있다면 그건 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문제의 대안은 일단 잠정적으로 나의 가장 첫 번째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상 고객인데요. 고객은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전체 고객, 우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전체 고객,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유효 고객,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수 있을 것 같은 유효 고객, 그리고 가장 먼저 집중해서 공략해 볼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표 고객,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게 본다면 최우선 거점 고객을 보게 되는 거죠.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의 사진을 클라우드에 쉽게 올리게 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고 한다면 전체 고객은 그렇죠. 영유아 아동의 부모가 되겠죠. 유효 고객은 일단 내가 먼저 우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만한 경기도권, 수도권 지역의 부모가 되겠고요. 목표 고객은 그 중에서도 뭐 서울 아니면 분당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겠고 최우선 거점 고객은 그 중에서도 내가 접촉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어린이집 학부모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고객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고유가치 제한, 우리가 줄 수 있는 핵심 가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그 다음에 솔루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솔루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 기능, 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 우위,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포인트가 뭘까? 그리고 수익 모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을까? 판매를 할까? 광고를 할까? 어떻게 돈을 받을까? 그리고 비용, 우리는 여기에 돈이 어떤 게 얼만큼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핵심 지표, 아까 제가 핵심 질문에서 여쭤봤던 핵심 지표, 그리고 채널, 고객에게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 이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사례 보여드릴게요. 카닥입니다. 카닥의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카센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대안은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네, 100만 원 미만의 수리비 뭐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은 어디냐면 자동차 동호회에서 자료만 찾는 수입차 오너.
국산차 아니고 수입차 오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제공하겠습니까? 저렴한 가격대의 견적을 가장 빠르게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견적을 의뢰하고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체의 평판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솔루션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경쟁 우위는 업체 평판 시스템, 사용자 리뷰 이런 것들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인 겁니다. 수익 모델은 시공 사례를 노출시키는 광고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즉, 그 공업소들이 더 많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는 아직 잘 모르겠대요. 빈칸으로 두세요. 그 다음에 핵심 지표는 견적 의뢰 건수 그리고 협상이 완료된 비율 이런 것들을 핵심 지표로 보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용자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 보험사를 공략해 보기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채널을 선택한 거예요. 카닥이 아주 되게 영리한 그런 전략을 처음에 취했던 겁니다. 자, 린 캔버스 어떠세요?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에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못 적겠으면 그냥 두세요. 그 부분이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적는 것보다 요약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짧게 단순하게 작성을 해보셔서 분명하게 자기의 사업을 한 장 안에 스토리를 요약하실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린 스타트업의 마무리, 린 캔버스였습니다. 한 장에 자신의 사업을 명료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을 갈고 다듬고 고객을 만나시고 생각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자신의 창업을 성공시키는 과정에 더 쉽고 빠르게 도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